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자는 서명운동에 일반 한인들과 한인단체들의 참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LA 시의원 면담이 예정된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연휴까지 이어지는 헐러데이 시즌이 코로나 방역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연휴 기간 집에 머물 것을 다시 호소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백신 4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직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치료제까지 대규모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개인지원금 2,000달러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헐러데이 시즌.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또다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자는 서명운동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한인들, 한인 단체들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삼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를 저지하는 서명운동에 본격적인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만 이틀 만에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경제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현장 서명운동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페티션 인터넷상에 한 5,500명 정도가 이미 저거를 했고요. 모든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되도록이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도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있습니다. SNS 계속 올리고 있고 단체방들 올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그거 좀 참여 좀 하라고 올려놓은 영상. I mean, just keep encouraging people to sign. We're trying to get as many signatures as possible. 이에 따라 일반 한인들과 크고 작은 한인 단체들의 참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 한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골프 모임이나 취미 모임 회원들에게 서로 참가를 독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한인회는 연휴 기간 동안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만큼 SNS를 통한 참여를 더욱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LA 시의회 시의원들과 연쇄 면담도 예정돼 있는 만큼 경찰서 폐지를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9,001여 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00만 3천 명입니다. LA 카운티에는 13,678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하루 확진자는 3,409명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태 속에서 공항을 통한 여행객들의 수는 오늘 하루에만 120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허공에 소독약을 뿌리고 사람들 접촉이 많은 터치스크린은 수시로 닦아댑니다. 미 방역당국이 올 크리스마스 연휴는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은 공항으로 몰렸습니다. Well, my parents are aging, and so we want to be with them for Christmas. I travel every single year. I come back home to see my family in New York, and this has been the easiest experience we've had so far. There's half the capacity, I think, on a plane or less. 미 교통안전청은 23일 하루 공항을 찾은 여행객이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1일 공항 이용객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매일 하루 100만 명 정도가 항공편을 이용해 지금까지 630만 명 넘는 인원이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를 이용한 여행객도 8,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 초 코로나 확진자가 또 한 번 크게 느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m afraid that if in fact we see this happen, we will have a surge that's superimposed upon the difficult situation we are already in. 아직 백신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내년 1월까지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42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방역 당국은 거듭 자택에 머무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해 연휴 기간까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보내달라는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할리데이 시즌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라는 판단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연휴는 집에서 보내라. 그리고 모임을 피하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행사를 피하고 집에서 보내라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때 모임과 행사에 참석한 것이 코로나 대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민들은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단체 모임을 가진 것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불씨였다는 겁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이번 연휴 때 코로나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대규모 코로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레어 보건국장은 크리스마스부터 새해 초까지 연휴 기간 동안 여행과 각종 모임으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말 연휴가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연방정부는 4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치료제까지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여름쯤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백신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열흘 만에 900만 회분이 넘는 코로나 백신을 전국에 배포해 100만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We are learning some things that help us just continue to get better every day. 화이자 백신은 1억 회분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전쟁 물자를 징발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화이자의 원료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Particularly in some components, we are running at critical supply limitations. But I think they will do it so that will be no problem. 이로써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억 회 접종분에 더해 아직 승인나지 않은 백신 4종도 4억 회분 구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최대 28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머크사가 개발한 미승인 코로나 치료제도 4천억 원을 주고 미리 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걸 다 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 주도로 이 모든 걸 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돼 여름이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We get into the middle or end of the summer, there will be an umbrella of protection over the entire country. 극심한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은 백신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총력전을 펼치면서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사용 승인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탄 연휴 기간 동안에 모두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가 영국 정부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I'm delighted to be able to tell you that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developed here in the UK has submitted its full data package to the MHRA for approval. 보건당국은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심사 작업을 벌여 이르면 성탄절 직후에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1회차 접종에
용량의 절반만 썼을 때 오히려 더 높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옮겨온 것으로 앞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과 승객들의 입국을 중단시킨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는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ברור מאליו שנקטנו בצעדים הנכונים כשסגרנו את השמיים. עם זאת, כרגע אנחנו צריכים להניח שהנגיף מתפשט כאן. 영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3만 9천 명이 넘게 나오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방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개인 지원금 $2,000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은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대외 원조 계획을 삭감하자고 민주당에게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공화당이 우선 수용하라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와 스폭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실패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인종차별 문제라는 대답이 20%나 차지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애플이 3년 뒤에는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소문에 관련 업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혁신적인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애플의 전기차 출시는 3년 뒤인 2024년으로 예상됩니다. 외신들은 애플이 자체 설계한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관계자는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처럼 혁신적이라고 설명해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IT 대표 기업의 전격적인 전기차 진출 소식에 현재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주가는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애플 배터리 기술력의 핵심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 리튬 인산철 소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애플이 구상 중인 배터리는 중국의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방식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CATL이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NCM 계열의 3원계 배터리가 시장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잘 부응하고 있거든요. 단 하나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전장 사업 강화를 선언한 LG전자는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회사를 차리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계획인데 마그나사는 자율주행 관련 애플과 부품 공급 협력을 논의한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속에 전기차 관련 업계 간 기술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영국과 유럽연합이 마침내 브렉시트 최종 합의에 극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은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자유무역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미래관계 협상에 착수한 지 9달 만에 자유무역 협정을 포함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연말까지였던 이른바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나온 극적 합의입니다. 새해 시작을 무질서한 영국의 EU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로 맞으며 빚게 될 큰 경제적 혼란을 피한 겁니다. 내년에도 영국과 27 EU 회원국들은 관세나 쿼터 없이 계속 상품 거래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It was a long and winding road, but we have got a good deal to show for it. It is fair, it is a balanced deal,
And it is the right and responsible thing to do for both sides.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어업 분야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수산자원 풍부한 영국 해역에서 EU의 어획량 쿼터를 5년 반에 걸쳐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앞으로 독립 교역 국가로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환상적 기회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ll be able to cherish our landscape and our environment in the way we choose. For the first time since 1973, we will be an independent coastal state with full control of our waters. 양측 의회 비준을 거쳐 협정은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지난해 기준 영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6,68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1,003조 원에 달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오랜만에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조그만 문화적인 여유를 가져보자는 온라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국제 사진 공모전 당선작들입니다. 라크마의 야외 전시도 문화 공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렬한 자줏빛의 대나무 스틱들,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기도하는 경이로움, 가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가 지속된 이후 예술 문학에는 침체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그만 숨통을 튀는 온라인 전시회가 선을 보였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사진 공모전. 무려 31개국에서 300여 점의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각박한 문학의 현실에서 유망한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참신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대표적인 공간인 샤또 갤러리는 수상작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힘든 시기에도 한인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 뮤지엄인 라크마도 오피스 파티를 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15개 실물 크기 인형들의 유머러스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판타지 사진과 영화로 유명한 LA 출신 아티스트 알렉스 프레이거가 대중문화를 담아낸 설치작품입니다. 라크마 얼반라이 뒤편 야외 광장에 설치된 이번 작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워싱턴 DC도 오늘 밤 10시부터는 식당 내 식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모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25,000달러를 지원합니다. 주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며 지원금은 비즈니스 연소득 수준에 따라 5,000달러부터 최대 25,000달러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포함된 3인조 사기단이 위조된 크레딧 카드로 수차례 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김모 씨 등 3명은 지난 10월부터 상습적으로 도용된 신분을 이용해 허위 계좌를 개설한 뒤 크레딧 카드 등을 위조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를 방문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들은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 뉴욕시 셰리프국 소속 경관들이 호텔이나 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밤부터 워싱턴 DC에서 식당 내에서의 식사가 금지됩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오늘 밤 10시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식당 실내 식사를 금지시키며 제한적으로 재개했던 박물관과 도서관 개관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로하 스테디움의 운영이 일시 중지됩니다. 스테디움 측은 안전 문제와 유지 보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러 행사 개최지로 사용되었던 스타디움을 당분간 폐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운영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징계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은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실 2부는
어젯밤 10시쯤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으로 출근해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상황과 수사권 조정 업무 등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추진했던 법무부에는 치명상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법무부가 징계 근거로 제시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우선 대검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 주장대로 문건이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한 건지 외부로 유출됐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무마 의혹 역시 법무부 측 자료만으로는 윤 총장의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 잘못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본 겁니다. 윤 총장이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던 월성 원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무부는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불거질 걸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징계를 사실상 주도한 추미애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석열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한국 청와대 입장도 난처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한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거한 만큼 법원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된 데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여권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고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지면 레임덕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혁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한 값진 성탄절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크리스마스 풍경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산타와의 만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몰래 선물을 두고 가려면 엄청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텐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산타도 집에 매여 있네요. 대신 화상 채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랜선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라 감염 걱정도 없고 병원같이 접촉이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까지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산타 입장에서도 이동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이렇게라도 산타와의 만남을 가진 아이들은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엔 태국입니다. 한 학교 앞에 특별한 산타가 나타났는데요. 육중한 덩치에 마스크까지 야무지게 쓴 이 코끼리 산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500여 장의 마스크를 준비했다는데요. 코끼리 산타가 코로 건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니 아마 다들 처음 받아볼 텐데 절대 잊지 못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집콕이지만 크리스마스의 흥겨운 분위기는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열성을 다하는 사람들만 봐도 말이죠. 컴퓨터 그래픽 효과 아닌가요? 집 외관부터 마당까지 형형색색으로 반짝반짝 꼭 놀이공원을 보는 듯합니다. 미국의 영상예술가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도 내기 위해 무려 100만 개의 조명을 이용해 직접 꾸민 겁니다. 심지어 포장지와 소품을 사용해 고가의 슈퍼카를 통째로 꾸민 사람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것도 안 되고 또 여행도 삼가야 하니 영 썰렁한 크리스마스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열정을 보니 아무래도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트리 장식 하셨을까요? 특별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흔히 쓰는 나무 대신 맥주와 콜라캔 5,000개를 모아 높이가 120cm가 넘는 이색 트리를 탄생시켰는데요. 호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무려 일주일간 공들인 성과라고 하네요. 또 사람의 몸을 도화지 삼아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낸 예술가도 화제입니다. 반짝반짝 보디 페인팅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었네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트리. 왠지 빠지면 허전한데 이제는 확실히 개성시대인가 봅니다. 요즘 산타는 루돌프 썰매를 타지 않나 봅니다. 우르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도심 거리를 도는데요. 아일랜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산타에게 폭주라는 위험한 취미가 생긴 건 아니고 불우아동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퍼레이드 행사를 펼친 거라고 하네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산타로 변장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는 낯선 크리스마스였지만 서로를 보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실물 경기와 동떨어진 금융시장 과열 현상이 큰 걱정입니다. 이덕기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배당에 대한 기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5%대 급등하는 등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2,770선까지 연일 상승한 코스피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상승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9% 상승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조바심에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채 규모는 증가 추세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거나 30대 중에 영끌해서 사는 사람들 많죠.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계속 고민이에요. 3분기 기준 가계와 기업이 진 빚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2배를 넘어섰는데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융당국이 연말 대출 재기에 나섰지만 자산시장 과열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 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각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과열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충격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실물 경기와 괴리된 금융시장 과열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적인 투자를 늦춰 실물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헌혈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혈 보유량이 2.7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나눔의 시기 연말이지만 헌혈의 집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하루 60명 정도가 헌혈했던 곳인데 올해는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사람들 모인다고 해서 오히려 헌혈의 집에서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올해 전국 헌혈자 수는 지난해보다 20만 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3차 대유행과 함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17일엔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의 절반인 2.7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가장 적은 양입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한 달 새 단체 헌혈도 2만 명 넘게 취소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헌혈의 집 매일 소독하고 있고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은 걱정 안 하셔도. 재난 문자로 헌혈을 호소하고 집에서 헌혈 장소까지 무료 승차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집 앞에서 타고 이 헌혈의 집까지 앞에까지 오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이런 노력에도 이번 주 혈액 보유량은 4일치뿐.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헌혈해줄 사람을 직접 구하는 실정입니다. DM을 주시더라고요. 이 날짜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날짜를 찍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헌혈 의자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상관없이 성탄은 큰 기쁨입니다. 희망의 빛이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 구호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업수당은 모레면 끝납니다. 연방정부 예산도 29일이면 바닥이 납니다. 영세한 업소들,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생사의 고비를 다투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은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플로리다주까지 가서 골프를 즐겨야만 하는 대통령.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